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키아또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또.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어딜 가나 내 생각 졸졸 그만 좀 따라와 눈 감아도 내 머릿속에 Oh yes 정말 피곤해 어딜 가 또 어딘가 나타나네 When I say hey yeah yeah 손에 안 잡혀 내 눈앞에 네가 막 아른아른해 나도 몰래 발이 막 동동 구르네 나 사랑해 마음 말랑해 해롱해 정신 못 차리지 비틀비틀대 흔들흔들해 얼랑말랑해 빙글빙글대 생각날 때마다 너와 살랑살랑대 살랑살랑하는 네 모습 아주 그냥 아찔해 언제 어디서나 난 빨랑빨랑해 널 만나려면은 기분 너무 좋아져 내 발걸음 사뿐해 내 마음은 가뿐해 숨 가쁘게 달려가면 가볍게 이렇게 비틀비틀대네 널 따라봐 장구도 난 못 말려 우리 둘이 있기만 하면 하여튼 간에 좀 말로만 널 불러도 Say yes 넌 말만 해 다 가능해 원하는 건 뭐든 다 지금 내 기분 딱 너무 좋네 덩덩덩 나 사랑해 마음 말랑해 해롱해 정신 못 차리지 비틀비틀대 흔들흔들해 얼랑말랑해 빙글빙글대 생각날 때마다 너와 살랑살랑대 살랑살랑하는 네 모습 아주 그냥 아찔해 사랑해 마음 말랑해 해롱해 정신 못 차리지 비틀비틀대 흔들흔들해 얼랑말랑해 빙글빙글대 어디 어디서나 널 사랑하게 널 생각할 때면 아주 그냥 아찔해 안녕하세요. 마키아또 김미라입니다. 민호의 살랑살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생각 한 잔 준비되었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로 생각 한 잔. 이야기로 생각 한 잔 슈가쌤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긴 방학이 이제 끝나고 아이들이 개학을 맞아서요. 우와! 같이 기분이 가벼워졌어요. 그쵸? 네네.
근데 너무 긴 방학이긴 했어요. 겨울 방학을.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들은 또 엄마 아빠만 바라보면서 뭐 할까 쉬는 날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죠. 얼마나 애쓰셨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엄마들끼리는 이제 삼시세끼 밥상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긴 겨울방학을 같이 아이들과 뭐 어디 놀러 갈지 뭐 먹을지 고민하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엄마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꼭 엄마들뿐만 아니라 뭐 부부 사이에서도 그 잠깐 떨어져 있는 시간 되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자기를 좀 돌아보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이들이랑은 특히 이게 엄마에게 뭐가 달려있는 게 많잖아요. 어디 놀러 가더라도 아이들만 보낼 수 없으니까 엄마가 따라가야 되고 맞아요. 밥을 해주더라도 같은 반찬 주면 또 싫다 그러고 안 먹고 이러니까 챙겨줘야 되고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모두들 공감하시는 이야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동화책을 준비했는데 그 제목이 5분만 쉬고 싶은 덩치 부인이라는 와. 제목의 책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목이 확 와닿는 덩치 부인이 아니라 미라 부인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5분만 쉬고 싶은 덩치 부인. 그러니까요. 한번 음미해 보시면 네. 어떤 이야기가 계속될지 좀 상상이 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출판된 책인데요. 그러니까 질 머피라는 작가가 쓰셨고 그러니까 웅땡 출판사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아마 보신 분들도 뭐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목이 이렇게 좀 뭐랄까 재미있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흥미를 많이 갖고 책장에서 꺼내온 책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이라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인사 나눈 것처럼 긴 방학 동안 혹은 휴일에 이제 아이들 육아를 담당하시는 엄마 혹은 요즘에는 뭐 아빠 육아도 될 수 있고 뭐 할머니 이렇게 등등의 또 육아를 전담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림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기대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마키아토 토크 주제를 사실 뭘로 할까 이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릴 때 저희 아이가 이거 되게 추천해준 책이었어요. 와, 아이들이 추천해준 책이에요? 네네네. 오. 그래서 이 책이 재밌었어. 자기 너무 재밌었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집 상황하고도 되게 유사했던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서 좀 더 그랬던 것 같긴 해요. 뭐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덩치 부인 주인공은 사실 코끼리를 의인화해서 그려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엄마죠. 덩치 부인이 엄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표지에서도 보면은 커다란 덩치 부인, 코끼리 덩치 부인이 욕조에 따뜻한 물을 담아놓고 이제 몸을 그 안에 뉘고 따뜻한 찻잔을 들고 이제 음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표지에서 뭔가 되게 평온함이 느껴지긴 해요. 주변에 늘어뜨려 놓은 신문도 있고 컵케이크도 있고 이러면서 덩치 부인의 쉬는 시간을 얘기해 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엄마들의 로망 아닌가요? 이렇게 너무 집에 나 혼자 좋아요. 이렇게 네. 따뜻한 육정물에 이렇게 몸 네, 담그고 네. 차분히 좀 릴렉스 네, 맞아요. 하거나 아니면 해가 드는 이렇게 창가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뭐 이런 거.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읽고 싶은 와, 책이나 뭐 네. 뜨개질. 저 맞아요. 요즘에 뜨개질도 꽂혀 있는데 뜨개질을 한다거나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싶은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혼자 있는 쉬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더 어린 경우에는 이렇게 혼자서 쉬는 시간을 갖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또 시작은 그래서 쉬는 날 아침인 것 같아요. 되게 평화롭지만 또 떠들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삼남매가 사는 아침인 거죠. 아이고, 삼남매인가요? 네, 새 자매도 버거운데. 그려지는 네. 그림에서는 네. 코끼리들 삼남매가 방 안이며 뭐 주방이며 아주 휴일날 오전을 아주 시끌벅적하게 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방 안은 이미도 어질러져 있어서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엄마가 주방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엄마는 이제 조용히 찻잔을 준비를 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공간을 이동을 하시려나 봐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쪼르르 엄마 뒤를 따라와서 물어보죠. 엄마 어디 가세요? 그러면은 뒤에 쫑쫑쫑 그냥 그쵸, 셋이서 어디가 연달아서 우리랑 같이 안 있고 어디를 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막 쪼르르. 상상돼요. 너무 저도 이런 경험이 진짜 많았거든요. 내가 좀 조용히 뭐 좀 할라 하면은 맞아요. 엄마 뭐해. 이쪽에 있다가 좀 다들 이쪽으로 몰려와서 또 옆에서 막 놀고 있으면 다른 방으로 가면 어느새 또 맞아요. 그쪽으로 또 쪼르르 달려와 있고. 뭐 쓰레기라도 버리려고 이렇게 현관문 여는 소리만 나면 후다닥 다 나와가지고 맞아요. 어디 가세요? 진짜 똑같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주방에서 요리를 하려고 해도 와서 뭐 하느냐, 오늘 반찬은 뭐냐, 이건 내가 도와줄까 말까부터 해서 아주 다들 그냥 한마디씩 하죠. 이 장면이 너무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도. 그래서 아이들이 뭐 어디 가요? 뭐 엄마는 조용히 쉬고 싶어서 좀 이렇게 어디로 좀 피해볼까? 이래서 표정이 약간 좀 심드렁하긴 한데 네. 그러든 어쩌든 그냥 아이들은 뭐 왜요? 어디 가시는데요? 엄마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서 5분만 떨어져서 쉬고 싶어서 와, 네, 이렇게 네. 대답을 하고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제 욕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덩치 부인의 휴식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와, 이제 이쯤에서 음악을 딱 들으면서 좀 상상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 새 남매를 피해 욕조로 들어간 것까지 된 거죠. 네. 이 안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덩치 부인이 돼서 우리 아이들을 피해서 이제 조용한 나만의 공간으로 갔다고 네. 생각을 해보고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제가 여기 딱 맞는 음악을 또 찾았잖아요. 선우정아 도망가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계속 눈앞에 있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목욕 한번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요. 샤워도 그냥 후다다닥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들이 눈앞에 있어야 되니까 심지어는 문 열고 이렇게 어릴 때 그쵸. 문 열고 뭐 겨우 막 씻거나 뭐 이렇게 눈에 안 보이면 막 그러니까 애도 울고 엄마도 사실 불안하기도 하고 아빠가 있어도 엄마를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좀 많이 몸이 되게 많이 지치고 힘들 때일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아이들 어릴 때 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추천해 주셨던 방법 중에 엄마가 스스로를 돌봐야 된다. 그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면서 추천해 줬던 게 욕조에 입욕제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입욕제, 뭐 그 아로마 향 같은 거 이렇게 떨어뜨려서 거기서 뭐 몇십 분이라도 10분, 20분이라도 몸을 푹 담그면서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좀 휴식을 취하는 게 되게 좋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해주게 그거였거든요. 그거랑 또 하나는 예쁜 파자마를 사가지고 본인이 그게 되게 효과가 좋으셨대요. 엄마들이 예쁜 파자마 입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애기 막 챙기다가 뭐 하다가 좀 이렇게 무릎 나온 옷도 입고 사실 그게 편할 때가 있잖아요. 빨리 뭘 처리하기에. 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정말 예쁜 옷을 입고 나를 좀 아껴주는 느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맞아요. 혼자만의 좀 힐링 시간이 언제 어디서든지 좀 자투리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엄마 덩치 부인의 그 잠깐 이제 혼자만의 이 꿀 같은 시간을 가지려고는 하는데 이제 막 시작하려고는 하는데 삼남매가 또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엄마랑 있을 때는 안 찾는데 꼭 엄마가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목욕하러 들어가면 갑자기 그때부터 뭐가 필요해. 엄마 네. 뭐 어디 있어? 뭐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맞아요. 저희 아이도 이제 막내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는 있지만 좀 화장실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 왜 화장실에 들어가느냐를 물어봐요. 지금도. 아주 난감할 때가 있기도 한데 이렇게 삼남매도 여기 이제 그림책에서는 더 이제 어린 아이들로 비춰지는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욕실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조잘조잘 이야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는 뭐 악기를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해준다고 하거나 뭐 책을 읽어준다고 하거나 하면서 그 나름의 무슨 특기 발표 시간처럼 그렇게 엄마 옆에서 이제 재롱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이제 막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욕조에 빠뜨리기까지 하면서 또 다시 이 분위기는 또 난장판. 결국 엄마는 못 쉬셨군요. 뭐 한숨이 나올 수도 있을 법한 상황이지만 어쩌겠어요. 우리 엄마들의 삶이 그럴인데,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체념을 하셨겠죠. 그리고 처음 이제 엉망이 된 주방으로 다시 내려와서 또 차분히 치우고 또 그 장면 앉아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책 속에서는 아이들은 엄청 해맑게 웃고 막 이러고 있지만 이게 그림책이잖아요. 그 그림책에서 그림으로 또 표현되는 장면들을 그쵸. 보는 게 또 재미잖아요. 엄마의 항상 이렇게 상반된 표정. 아이들은 해맑게 웃고 있지만 엄마는 약간 표정이 어떤 방식으로의 그 감정의 흐름이 느껴지는지가 이 그림 표정에서 너무 잘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대비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천진난만한 아이들 이 표정에서 또 지쳐있는 엄마의 그 모습에서 정말 딱 5분만이라도 쉬고 싶은 그 감정에는 정말 많이 공감이 되는 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동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같이 지금도 여전히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엄마들한테는 또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읽으면요. 사실 제가 뭐 엄마의 입장은 이래이래라고 아이들한테 대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이 책을 처음에 접했을 때 저희 아이들도 지금보다는 몇 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라도 엄마가 굳이 이 책으로 뭔가 엄마의 입장을 대변하진 않았지만 읽고 난 후에 뭐 어디를 갈 때 엄마 지금 5분만 쉬고 싶은 덩치 부인이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받았겠네요 아이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잘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나 봐요. 이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그렇잖아요. 엄마 지금 잠깐만 그쵸. 쉬고 싶은 시간이 필요해. 쉬는 시간이 필요해. 아니면 뭐 5분만이라고 했으니까 그 5분이라는 개념을 아이들도 잠깐이라고 받아들이고 엄마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놔준 적이 있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본인들이 신기했어요. 책을 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통한다는 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보다 더 어렸던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아마 이 책을 가지고 왔을 때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이들하고 비슷한 모습의 어떤 동선들이며 우리 집안의 분위기며 이런 게 비슷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고 또 엄마는 엄마대로 이 책에서 아이들한테 엄마들도 휴식이 필요해. 엄마들도 가끔은 이렇게 딱 잠깐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라고 내포해 있는 어떤 감정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그 엄마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여줬으면 아이들이 안 봤을 것 같아. 맞아.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잘 봐봐. 잘 봐봐. 지금 엄마 표정이 어때?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애들이 막 재미없어 이랬을 텐데. 전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네네. 이 엄마도 맞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조금 쉼이 필요할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진짜 공감을 해주더라니까요.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 지금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할 때 이외에도 그때 한창 이 책에서 아이들이 감동을 얻은 이후에는 이제 뭐 제가 좀 혼자서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혼자서 잠깐 책을 읽고 싶은 책 몇 페이지를 넘기고 있을 때라든지 뭐 잠깐 이게 무슨 음악이지 하고 방에서 이제 뭐 음악을 잠깐 듣는 장면을 애들이 봤을 때는 엄마 5분만 쉬고 싶은 덩치 부인이야? 그렇게 물어봐요. 질문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저 너무 그게 재밌는 거예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힘들 때도 있죠. 아이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둥이를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중간중간 아이들한테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지금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추억이 된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문득문득 지금 벌써 3월이네? 지금 벌써 우리 아이가 몇 학년이네? 이렇게 지금 새 학기 들어서는 더 그런 게 실감이 되잖아요. 얘가 벌써 이만큼이나 자랐구나. 이럴 때 아니면은 우연히 어릴 때 저도 어제 책상 정리를 하면서 아주 아이 어릴 때 사진을 이제 하나 작은 조각이 나왔는데 어머 누구가 이때 이런 모습이었어. 되게 귀엽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거 얘기할 때도 그렇고 우리 아이가 너무 훌쩍훌쩍 커버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도 나중에는 되게 어린 지금의 귀여운 모습일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훌쩍훌쩍 커버릴까 봐 아까울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때가 지금 제일 예쁠 때라고. 그걸 잘 못 그쵸. 그러죠. 그때는 힘들 힘들어서 때는. 못 느끼죠. 저희 맞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또 후회하죠. 어른들 이제 선배 정말 어머니들 얘기를 들을 때는 뭐 그때 내가 힘들게 키웠고 그래서 막 못 돌봐줬고 이런 얘기 하시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면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는 이 아이들은 나중에 엄마를 어떤 모습으로 또 기억하고 우리 집에서의 재밌는 추억들은 어떤 장면을 나중에는 추억으로 갖고 자랄까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새겨질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끼아또에서 나누면서 또 같이 다짐하고 그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제일 이쁜 때야. 저는 지금 어쩌다 어른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커 있지만 저희 친정 엄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아기 같고 그렇죠? 엄마들한테는 맞아요. 몸이 이렇게 어쩌다 어른이 되었어도 그건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저희 친정 아빠도 아직도 저한테 그런 얘기하세요.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할머니도 아닌 저도 친정에서는 맞아요. 할머니도 아니시면서도 전화 걸면은 아가 맞아, 이렇게 맞아. 받으실 때도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항상 우리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지만은 아이들은 그냥 계속 아이일 거니까 지금 모습이 제일 이쁠 때다.
이 생각 자꾸 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네요. 이게 눈물이 나려고 하죠. 아유, 감수성이 너너무 우리 선생님이 너무 풍부하셔가지고. 네, 아이들과 지금 그 어린 아이들을 또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있잖아요.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쉽게 와닿진 않아요. 금방 진짜 큰다. 그쵸. 압니다. 힘들 때 맞아요. 그런 얘기가 많이 와닿지 않는 거는 아는데 그럴 때 어떠세요? 우리 예전에 한번 마키아토에서 이런 뭐 육아일기 이런 얘기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거 아주 오랜만에 펼쳐서 보면은 맞아. 그때 그럴 때 있었지. 이때 맞아. 이랬었는데 하고서 내가 써놓은 글로 그때의 이미지가 확 살아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어릴 적에는 뭐 그게 자주 일기장을 접했다면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게 이제 횟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텀이 막 길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가끔씩 그냥 펼쳐만 보게 되는 그런 저도 육아 일기장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아쉬운 거예요. 좀 더 부지런히 써놓을 걸. 그니까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써놓을 걸. 왜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걸 못하지? 정말 아쉽다.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그때 바쁘고 힘들어서 아유 내일 하지 뭐 이따 하지 뭐 이러다가 미루고 그냥 넘어갔던 기록들 아이가 그때 이 말을 했을 때 어머 얘가 이런 말도 하네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맞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는데 어머 얘 되게 어린 애기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말도 할 줄 아네. 어머 신기해라. 그런데 그 말이 뭐였지? 이게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서 이걸 다 사진이든 글이든 육아일기든 뭔가 기록해 놓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우리 음악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애기 어렸을 때 떠오르는 장면들 좀 한번 상상하면서 음악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프트 좋은 꿈일 것 같아 듣고 오겠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기대는 법을 알아간다는 건 살짝 포개어진 두 손에 따뜻한 온길 생각하는 건 참 좋은 일이구나 하고 이제야 알았단 게 아쉬워 길고 긴 하루 끝에 지친 한 몸 안아줄 곳이 있다는 게 거리가 햇빛을 입으면 무엇이든 아깝지 않을 널 안고 어제 조용한 방 안에서 너와 함께 꾸었던 그 꿈은 아마 조금이었던 것 같아 날 괴롭히던 상처를 깨끗이 아물게 한다는 게 지쳐 쓰러지더라도 그대 날 일으켜준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라 꼭 내겐 큰 힘이 된다고 전할래 나를 만났다는 게 너에게도 힘이 된다면 좋을 텐데 거리가 햇빛을 입으면 무엇이든 아깝지 않을 널 안고 어제 조용한 방 안에서 너와 함께 꾸었던 그 꿈은 아마 좋은 꿈이었던 것 같아 불안정한
함께 그늘 품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오늘 이 좁은 방 안에서 너와 함께 그려갈 꿈들은 아마 좋은 꿈일 것 같아 아마 좋은 꿈일 것 같아. 저희가 일기 쓰기 이야기 했는데 저 사실 그 5년 일기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5년 일기장이 뭐냐면 몇 년 전에 한참 그 Q&A 일기장이 좀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5년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날짜만 써 있는 거야.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장수가 넘어가면서 한 장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건데 그 안에 5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날짜 안에. 그럼 1월 1일이 뭐 2021년에 썼다. 첫 번째 단락에, 두 번째 단락은 2022년, 세 번째 단락은 2023년 이렇게 해서 같은 날인데 매년 이제 어떻게 그날을 보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 Q&A 일기장은 질문이 써 있어요. 뭐 오늘 하루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람은 뭐 오늘 내가 제일 후회되는 일은 이런 식으로 질문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거 말고 그게 한참 인기 있었는데 질문이 없는데 5년 동안 쓸 수 있는 다이어리가 있는 거예요. 2권을 샀어요. 큰 애 거, 작은 애 거. 작은 애는 이제 응애 애기니까 뭘 쓸 수가 없고 큰 애는 이제 한글을 막 배우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좀 그림 그리듯이 글자를 쓰고 이것도 추억이다. 그래서 너는 여기다 써라. 그래서 큰 애한테는 직접 쓰라고 시키고 작은 애 거는 제가 기록을 해줬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태어난 해에 뭐 얘가 오늘 뭐 처음으로 엄마 소리를 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날짜를 보니까 얘가 뭐 달리기를 했어요. 공으로 발로 찼어요. 이런 식으로 기록이 써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꾸준히 썼다면 정말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너무 아쉬운 꾸준함이 거예요. 문제구나.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이 일기장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네. 잠깐 이야기도 나눴지만 네네. 아, 이 꾸준히 쓰는 게 참 쉽지 않다. 맞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변화의 시작은 진짜 꾸준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막 꾸준히 한 가지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니까요. 한 가지 일을 할 때, 5년 일기장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하려고 목표를 세웠어도 흐지부지해질 수도 있는데 또 내년 이맘때쯤에 작년 거를 바라볼 맞아요. 수 네.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요맘때 이거 했었구나. 그리고 특별한 날은 또 그날만에 뭐가 있잖아.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라든지 생일, 설날, 생일. 맞아. 그런 때 한눈에 본다는 것은 근데 또 어떤 의미에서 뭐 연초에 특히나 각오했던 맞아요. 다짐들이 거기에 써 있다면 어머 내가 작년에도 못 지켰던 거를 올해도 또 이렇게 다짐을 세웠는데 못 지키고 있어? 안 되겠다. 이렇게 또 네. 다시 마음 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데요? 지금 듣다 생각해 보니까 애들은 그걸 사주고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먼저 샀는데 Q&A 일기장을 제가 먼저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 연초에 그런 질문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소중했으면. 아니 그게 주로 뭐였냐면 그러니까 뭐 건강한 거 우리 가족들 건강한 거 그리고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다시 좀 살펴봐야겠네요. 근데 일기 쓰기가 정말 좋다는 건 아는데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쓰면 실현되는 일기 쓰기의 7가지 원칙이 있대요. 와 쓰면 이런- 실현이 되는 건가요? 한번 써보세요. 이런 글을 제가 어디서 발췌를 해왔는데 저 또한 다짐하게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한 줄이라도 써라. 원하는 꿈을 한 줄로 요약해서 써보자.
매일 꿈을 쓴다면 어느 순간 꿈을 이룬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문장으로 써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당신이 어떤 것을 쓰는지에 달렸다. 세 번째, 오늘의 깨달음에 대해 써라.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싶다면 매일 깨달은 것들을 하나씩 일기장에 써보자. 네 번째, 작은 성공에 대해 써라. 인생의 큰 성공은 작은 성공들이 모여 만들어진다. 다섯 번째, 감사를 담아 써라.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 감사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더 행복한 인생이다. 여섯 번째, 이루고 싶은 꿈을 써라. 꿈을 종이 위에 쓰고 그 꿈을 이루어낸 모습을 상상하는 힘은 놀랍다. 일곱 번째, 이미 이루어진 듯 써라.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를 생각하고 쓴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가장 선명하게 보인다. 와, 이거 많이 이렇게 좋은 이렇게 하면은 성공한다. 뭐 이런 걸로 많이 들어봤던 게 이렇게 곳곳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부터 사실 잘 안 될 것 같아. 하루에 한 줄이라도 써라. 한 줄이라도 써라. 꾸준함의 시작인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좀 위로가 되는 게 뭐 하루에 한 페이지를 써라. 그럼 조금 하루에 한 편을 써라. 뭐 이러면 조금 부담될 것 같은데 한 줄은 사실 조금 해볼 만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오늘을 정리하는 거나 나를 정리하는 거나 내 기분을 정리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뭐 운전하면서든 차 마시면서든 혹은 밥 먹으면서든 이렇게 생각은 떠오르지만 이걸 어딘가에 기록해보는 것, 행동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라는 사람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될 걸 생각해보면 되게 의미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저는 이제 제 이야기지만 친정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옛날 이야기 뭐 얘기하거나 좀 깜빡깜빡 잊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니까 엄마 뭐 한번 기록해 보라고 일기 좀 써봐요. 일기 써놓으면은 되게 지나고 나면은 기억이 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엄마가 뭐 에이 뭐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흘려 듣는 것처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집에 갔는데 엄마가 써놓은 일기장에 그 몇 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작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있으신 상태에서 뭐 써놓으셨는데 그 엄마가 쓴 일기장을 보면서도 통화를 자주 드리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지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그 이야기가 이 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읽는데 엄마가 했던 말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다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이 장면으로 녹아내려지니까 그게 다시 연상이 되고 또 이제 몇 편이 지나고 나서 뒤에 장에 보면은 누군가한테 쓴 편지글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누군가가 그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한테 여보 이렇게 하면서 쓴 편지글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너무 감동스럽다고요. 그쵸, 네. 어머니가 그렇게 써놓은 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도 나도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일상을 나누고 있지만 내가 아이들하고 겪은 같은 일을 내가 글로 써온 거를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됐을 때는 또 다른 기분일 것 같은 거예요. 그쵸, 내가 뭐 지금 이랬지. 겪은 이 기분처럼 뭔가 표현하기 어렵지만 네네. 이거를 우리 엄마가 이렇게 표현했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썼구나. 저도 막 그런 게 되게 뭉클했었거든요. 그 순간에 혼자 있었는데 막 되게 오로지 그 뭉클을 저 혼자만 막 느껴봤어요. 일기라는 것 자체가 항상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웠던 부분들도 뭐 일생에 지금까지 뭐 길지 않게 살았다면 살았지만 그 중간에 뭐 작은 뭐 1년 정도를 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1년을 좀 기록해 놓을 걸. 좀 아주 특별하고 다시 그 시간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정말 기록을 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거든요. 지금 저희 벌써 3월이고 2023년 3월, 4월 이제
아직 초반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벌써 훌쩍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남은 2023년을 위해서 와. 뭐 읽기든 뭐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목표하신 것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연초에. 그런 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아까 뭐 5년 일기장도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내가 반복해서 계획하는 것들이 올해도 또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 좀 해보시고 또 완수를 다짐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 그 일기장 그 어떤 특별한 한 해를 기록하고 싶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그 20대 중반에 그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어요. 네. 근데 저희 때 배낭여행은 이제 막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붐이 일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저희 바로 전 세대까지는 누가 나간다 그러면 와 나가 막 이러면서 되게 눈물 흘리면서 보내주고 막 이랬거든요. 잘 갔다 와 막 이랬는데 저희 때는 조금 이제 흔해지고 있는 그 그랬어요.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준비하면서 다이어리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그 다이어리에다가 뒤편에는 준비 사항들 뭐 준비해야 되고 동선은 어떻게 가고 그리고 뭐 용돈 기입장처럼 한 달 반 정도를 갔는데 거기에 뭐 돈은 얼마큼 환전을 하고 그때는 이제 유로화가 통합되기 전이어가지고 각 나라마다 그 나라 돈으로 바꿨어야 됐어요. 프랑스를 가면 프랑스 돈, 독일 가면 독일 돈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그걸 다 써가지고 그날 뭐 먹었는지 뭐 빵은 얼마 주고 샀는지 음료수 얼마 줬는지 이걸 다 기록해놨거든요. 그리고 그건 뒷페이지부터는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앞 페이지부터는 실제 그날 어디를 관광을 하고 뭘 받고 이걸 적어놨는데 너무 재밌는 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럽 여행을 갈 기회가 생겼는데 그게 참고 자료가 되더라고요. 오, 진짜요? 아, 그때 우리가 여기 이렇게 갔었지. 그때 이거 못 봐서 아쉬웠었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유럽이 그렇게 확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성당도 저희가 갔을 때 오른쪽이 고장나서 뭐 이렇게 수리한다 그랬는데 10년쯤 지나서 가보니까 이번에 왼쪽을 수리하고 그런 식으로 천천히 이렇게 변화돼서 그게 그렇게 크게 정보가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도 있고 동생이랑 실제 가면서 뭐 이랬던 거 그때 그 경험과 그 느낌이 살아나면서 네네. 진짜 그 시대로 내가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진짜 예전 같으면은 아날로그로 그쵸. 그냥 기록화였지만 네. 지금은 너무나 동영상으로도 많은 찍고. 방법들로 내 거를 지금 기록할 수 있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진으로 뭐 네. 기록물을 나의 기록물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 뭐 저희가 굳이 음악 나갈 때 사담으로 맞아요. 이야기 나눴습니다. 밴드의 사진을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게 10년쯤 쌓이니까 어머 이 애기 때 진짜 이랬었지. 지금 커서는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애기 때 어땠는지. 맞아요. 그 사진 기록도 되게 좋다. 이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계획 중독자라고 하죠. 계획은 열심히 짜는데 네. 이 실행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아 그분들을 위한 또 처방도 있나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계획 중독자를 위해서 이 습관 개조 프로젝트 해가지고 좀 참고할 수 있는 책 중에서 하나가 또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한 달락이 좀 생각이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생각났던 게 이게 하루하루 반복되는 날들을 습관으로는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달력에 이제 목표 달성처럼 이렇게 뭐 몇 월 며칠 하면 칸칸이 이제 네모지게 그려져 있는 거를 X 표시를 하면서 이게 그물망처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서 이렇게 달력이나 스마트폰 앱 같은 그런 접근성이나 가시성이 높은 것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예전 같으면 우리가 그냥 순순히 진짜 연필과 종이를 달력에 가지고 체크를 기록을 했죠. 했거나 뭐 아까 다이어리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거나 했지만 지금은 이제 워낙에 방법적인 부분에서 다양해졌고 저부터가 스마트폰에서 항상 메모장이나 뭐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도 좀 유용하게 쓰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면 나한테 유용한 접근성과 가시성도 되게 중요하겠구나. 내가 자주 접하는 거 그런 것들에다 표시하는 거. 그래서 뭐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매일 한 장 사진 찍기 예를 들어 뭐 매일 한 장 뭐 게시물 올리기 이런 거였다면 그날 그냥 이렇게 X 표시해서 그게 꽉 들어찬 그물망에
그 구멍 3월. 없는 그물망. 좋네요. 구멍 없는 그물망이어야죠. 3월 한 달, 또 4월 음. 한 달 이렇게 꾸준히 메꿔가는 것도 보람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할 수 있죠. 계획 열심히 했는데 가입표가 많이 없는 경우. 그죠? 그거 괜찮네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나요? 습관의 재발견 혹시 책 이렇게 보신 분들은 또 이게 참고도 해보시고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짧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에 연초에 특히나 뭐 다이어트 할 때 뭐 몇 킬로를 뭐 한 달 안에 감량을 하겠다라거나 좀 몸매를 만들고 싶으셔가지고 매일 뭐 팔굽혀펴기를 뭐 100개 목표를 세운다? 이런 것들은 사실 몇 번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다가 또 중간에 구멍이 송송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의 제안은 또 우선은 매일 음. 한 개씩 팔굽혀펴기 아주 쉬운 거부터. 아주 쉬운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아주 쉬운 것부터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쓰기를 뭐 일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기 뭐 글쓰기 이런 거를 좋아해서 아니면 책 읽기를 좋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맥락이 아니라 그냥 우선은 하루에 글 뭐 두세 줄씩 써보기 뭐 한 줄 써보기라거나 해서 아주 작게 잡아놓은 내 습관이 점점점 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또 습관에 두 번째는 왜 습관이 그렇게 왜 그런지 그러니까 왜를 붙여보는 거. 예를 들어 글을 쓰고 싶어. 내가 뭐 이렇게 써놨어. 나는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싶다. 왜?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뭐 보여지는 글에서는 내 의견을 표현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일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삶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서 그쵸. 네. 그게 왜 중요해? 나한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의미로 또 왜라는 질문을 써보고 그 옆에 또 내 방식의 대답을 써보고 이러면서 그 목표를 세운 이유를 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갖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그 사인을 만들지 아니면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인을 만들지 내 스스로 정하는 거. 예를 들어 시간이라 하는 건요. 뭐 월수금 오후 뭐 몇 시에 내가 책을 읽겠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는 거. 근데 행동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난 이후 30분에 뭐 책을 읽는다거나 식사를 마친 30분 이후에 뭐 일기를 쓴다거나 식으로 어떤 행동 이후에 따라오는 내 목적 또 시간을 정해놓으면은 그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어떤 거를 목적으로 어떤 행동을 목적으로 하겠다 이런 방식들 각자 생활 스타일에 따라서 네 필요한 달라질 걸로 수 있겠죠. 사용하면 되겠네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몇 시 이렇게 정해놓는 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 그쵸.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생기죠. 그때 하려고 했는데 뭐 갑자기 누가 오신다거나 뭐 어떻게 막 그쵸, 뭐 그쵸. 저녁 시간에 아무리 여유 있을 것 같아서 몇 시에 뭘 해야겠다 정해놔도 막 저녁 준비하고 뭐 하고 맞아요. 이렇게 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이 행동에 더 가까운 뭔가 뭐 한 다음에 뭐 설거지 끝나고 어떤 거 이런 이렇게. 게 저한테는 되게 계획이 더 이루어지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개인의 어떤 스타일마다 다르긴 하겠죠. 또 아주 작은 습관이 또 이루어지기가 되게 쉬울 거니까 너무나 작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든 해낼 수 있게 하는 목표. 그래서 뭐 일기를 뭐 두세 줄을 써보자 이렇게 그냥 아예 딱 정해놨다면 그게 쌓이고 쌓여야지만 나중에는 이게 스토리화된 뭐 A4 용지 한 면의 어떤 일기화가 될 것이고 그게 감사할 것들만 추려서일 수도 있고 어디 여행지 아까 여행지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도 일기 다이어리에 써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음에 여행지를 갈 때도 그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테마별로 내가 써놓은 글귀에서 또 테마별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정보도 있을 것 같고 조금씩 아주 작은 것부터 세워보라는 거죠. 목표를 너무 크게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일찌감치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 일단 꾸준히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아주 작은 거. 그쵸. 아주 작은 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네. 저 정말 네. 여기에서 이 메시지에서 되게 와닿았던 게 그러니까 막 팔굽혀펴기 100개. 사실 이렇게 목표를 하루에 1개
이렇게 네. 잡진 않잖아요. 네네. 좀 거창하게 그쵸. 해보겠다고 해서 좀 100개, 줄넘기 100개, 다이어트 할 때 그쵸. 특히 뭐 줄넘기 100개, 저도 아이하고 성장 그 운동을 위해서 야, 우리 하루에 줄넘기 100개 정도는 해보자. 막 이렇게 했을 때는 뭐 한 해 못 한 해 막 해도 그쵸. 적게 잡아놔야 아이도 100개가 적은 건가요?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금방 해요. 저는 사실은 100개 많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100개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군요. 금방 하더라고요. 몇 분 안에 해요. 몇 분이 네. 뭐야. 그래서 100개를 벌써 다 했어? 그럼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하면 그게 아이한테는 이제 성취감이 되어지는 거고 이제 엄마하고의 약속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100개 이상 하면 집에 와서 뭐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후식으로 먹을 수 있다거나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죠. 100개요? 엄청 쉽게 엄청 쉬워요. 하더라고요. 아하. 어, 저도 오늘부터 100개 그럼 해보겠습니다. 네. 자신 없으시면 그렇게 크게 잡으시면 안 되는데 일단 10개부터 할까요? 네. 그렇게 작은 것도 잡아놓고 서로 만약에 혼자 하기가 좀 힘드시면 이제 공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아이들한테나 내가 이거 하겠다 이렇게. 남편한테나 이렇게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공헌하셔가지고 같이 좀 1년을 같이 채워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좋네요. 네. 네, 우리 5분만 쉬고 싶은 덩치 부인부터 시작해서 기록의 중요성 그리고 그 습관까지 와 이게 정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얘기들로 막 네. 흘러갔네요. 그렇게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든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쉬움이 많이 남으니까 어떻게든지 한 줄이라도 기록을 남겨놓으면 네네. 훨씬 돌아봤을 때 그때 그 상황과 감정도 떠오르고 되게 좋다. 네. 그런데 이런 걸 하려면 처음부터 습관 같은 걸 잡을 때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부담되지 않는 선부터 근력을 늘려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 너무 잘해주셨네요. 저가 다짐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네, 저도 다짐되네요. 일단 줄넘기 10개부터 어떻게 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진짜 딱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저도 즐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네. 달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이야기로 생각 한 잔 재밌으셨나요? 우리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마키아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소중한 시간 잘 간직하시고 마음의 습관 키우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